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도덕의 장유은입니다. 오늘은 2회 기출문제죠. 2회 기출문제 1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론과 거리가 먼 사상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론이 뭔지를 먼저 보고 그 이론과 관련 없는 사상가를 고르면 되겠죠. 자,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는 위험하거나 불안정하다. 왠지 국가의 중요성, 국가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따라서 사람들은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권의 일부나 전부를 국가의 양도 혹은 위임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받은 그 신성한 권리인 자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개인의 권리를 다 지켜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만든 게 뭐다? 국가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사회계약설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14번 이론은 바로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계약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루소, 로크, 홉스, 이런 사람들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성립됐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계약에 의해서 성립됐다라고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닌 사람은 뭡니까? 2번 프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에릭 프롬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소유냐 존재냐 이런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프롬이고요. 지금 사회계약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자연관을 물었습니다. 사상가를 묻는 게 아니라 성선약수, 착한 그 물의 흐름을 따르는 거, 물의 흐름과 같다. 그 다음에 착한 거라는 건 물과 같다.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본성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네요. 무의자연,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거. 이게 무슨 세상이죠? 도교죠. 도교 중에서 특히 이 성선약수를 강조했던 사람은 노자입니다. 인위에서 벗어나 문명 발달이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거죠. 인위적인 건요, 하여간 다 싫어해요. 그러면 이 인위를 싫어하고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바로 자연스러운 거,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럼 이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그걸 고르면 되죠. 1번.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맞네요. 바로 나왔습니다. 2번. 자연은 인간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면 자연을 파괴해야 된다, 인위적이어야 된다, 이런 게 나오죠. 아닙니다. 3번. 자연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누구의 입장입니까? 베이컨의 입장이죠. 그래서 요거는 정복 중심 어떤 자연관이고요. 4번. 인간은 자연을 개발하여 번영을 이루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 된다 얘기가 아니라 막 자연을 훼손하고 이걸 정당화시키는 거니까요.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밑줄 친 부분과 관련이 가장 먼 것. 가까운 게 아니라 먼 것이네요. 21세기 국제사회 변화 추세를 정확히 예측하고 통일 한국이 감당해야 할 국가의 역할을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 21세기의 어떤 변화. 1번. 초국적 기업. 초국적 기업이 뭡니까? 나라를 초월하는 기업. 우리가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코리아 지사가 많이 나와 있죠? 그쵸? 이런 거 확대됐다. 맞죠? 2번. 정보화 현상의 가속화. 유비쿼터스 시대가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접속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가속화되는 거 맞죠? 3번. 국제사회 교류가 당연히 증가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요. 통신도 발달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 맞죠? 4번. 동서냉전시대 고착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념이 서로 달랐던 사회주의, 또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그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1세기에는 이런 게 종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가장 먼 것은 4번입니다. 17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사상은 무엇인가?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 원인은 욕심과 집착. 그쵸? 욕심을 버려야 돼. 집착을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한 종교 뭐 있습니까? 바로 불교죠. 그러나 누구나 노력하며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 굴레에서 벗어나서 열반.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향입니다. 이상세계. 열반.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 아무나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밑줄신 부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자기 민족의 이익과 발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민족의 발전을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 열린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로 나눌 수 있다. 지금 다음 밑줄 친 부분은 어디냐면 열린 민족주의입니다. 밑줄이 안 보이시겠죠? 선생님 밑줄을 몰래 숨겨놨네요. 죄송합니다. 열린 민족주의랑 그러면 반대되는 거 열린 민족주의랑 일단 같은 거부터 골라볼까요? 다양성. 그 다음에 포용성, 개방성. 요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이제 열린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다양하게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름을 포용하고 그 사람들을 개방적인 사고를 통해서 맞이할 수 있고, 이게 열린 민족주의인데 반대되는 게 뭡니까? 배타성이죠. 나와 다르다고 밀어내는 거. 그쵸? 이거는 뭐에 해당할까요? 닫힌 민족주의죠. 굳이 얘기한다면 닫힌 민족주의.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1번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19번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상적 인간상으로 군자를 제시한다.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은 보살이었죠. 2번 신의 은총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누구든지 노력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특권 계층만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아니요. 누구든지 노력하면요. 그쵸? 4번 만물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 존중 사상. 선생님 친구가 굉장히 불교를 열심히 이제 믿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요 한동안 채식에 심취했죠. 요즘은 좀 덜 하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채소 먹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불가 같은 경우는 그 스님들은요 자기가 먹었던 그릇까지도 막 물로 다 씻어서 드실 정도로 굉장히 환경을 보존하고 살생, 죽이는 거, 살아있는 것을 뭐 벌레 같은 것도 함부로 죽이진 않죠. 그래서 만물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 존중 사상, 이게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이죠. 그래서 19번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갈등의 원인이 뭐냐. 이 갈등의 원인은 따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우리 기억나시나요? 물론 공부를 했습니다만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갈등의 원인이 있었냐면 뭐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은 어떤 정보 격차 같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노사 간의 어떤 입장 차이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봅시다. A. 우리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얘는 사용자 측 입장일까요? 아니면 노동자 측 입장일까요? 노동자 측 입장이죠. B. 여러분의 요구대로 임금을 올려줄 경우에는 경영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고용주, 사용주의 입장이죠. 그래서 1번 세대 간의 입장 차이 아니죠. 2번 지역 간 입장 차이도 아니고요. 3번 경제적인 이해관계. 그렇죠? 이 갈등이 뭡니까? 이 갈등은 노사 갈등인데 노사 갈등의 기본적인 게 이런 거죠. 임금을 올려주세요. 아니에요. 지금보다 임금 더 올라가면 경영이 너무 어려워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해관계. 여러분 이해관계라는 건 뭐죠? 이익과 손해를 합쳐서 우리가 이해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4번 문화에 대한 견해는 당연히 아니겠고요. 그래서 20번은 어렵지 않게 3번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 부분 보죠. 기억이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기본권이 보장되고 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회라 하더라도 타고난 조건이 지나치게 열악한 사회적 약자, 어떤 사람입니까? 뭐 장애인이라든지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이 어려우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된다. 자, 우리가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계속 배웠었던 롤스의 제2법칙이죠. 차등의 원칙에서 우리가 기회균등을 첫 번째 배웠었죠.
그러니까 그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 이룰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은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수혜자에게 뭔가 우선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거랑 좀 같네요. 1번 기본권을 축소해요.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 안 돼요. 2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너무합니다. 극단적이죠. 3번 사회적 약자들에게 항상 무관심으로 세상에 이거 너무하죠. 1, 2, 3을 택했다가 사회적인 갈등이 정말 심화되고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파편화되고 난리가 날 겁니다. 4번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필요한 제도가 없다면 최소한의 생계도 어려울 겁니다. 그 사람들 정말 살아갈 수조차 없을 거고요. 많은 지금도 뭐 종종 이제 그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끊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죠. 2번 다음과 같은 활동의 목적 재외동포재단 운영 세계 한인의 날 개최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 구축 이게 지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런 의식인데요. 당연히 이런 건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거죠. 정답은 1번인데요. 2, 3, 4를 잠깐 봅시다. 2번 현지 문화를 하나 되는 거 아니죠. 한인에 대해서 잊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거니까 현지 문화 동화되는 거 아니고 3번 각 지역의 독립성이 아니라 한민족인 걸 상기하는 거니까 아니고요. 4번 문화와 역사의식의 이질화라는 건 달라진다는 건데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번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한국의 미래상 통일한국은 불공정한 부의 분배나 집단과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 성원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사회적인 갈등 해소하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도 마련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게 3번처럼 독재 국가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럼 1번과 4번은 뭡니까? 야경 국가하고 자유방임 국가는 거의 같은 개념인데 이런 거죠. 국가는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해야 돼요.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돼요. 그래서 국가는 거의 개인이 잘할 수 없는 것들만 치중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안이나 국방 같은 경우요. 근데 요렇게 되게 되면 요것만 해줄 경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사회적인 약자들은 어렵죠. 그러니까 점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지국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세금을 통해서 이제 그 부의 어떤 환원이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가가 돼야 되는 거죠. 24번이요. 한민족 공동체 번영을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부터 보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의 조화로운 삶.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 사람들을 굉장히 배척한다거나 왜 우리도 살기 힘든데 왜 넘어왔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갈등하기 시작하고요. 그분들은 다시 북한으로 갈 수도 없고 남한에 정착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안 되겠고요. 3번 남북한의 평화 구축 체제를 위해 노력한다. 당연한 얘기죠.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고 2번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들은 뭐 이런 거죠. 생명을 존중하고 뭐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1번 남한 문화의 우월성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면 북한 출신의 사람과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통일이 돼서도 정말 갈등하겠죠. 북한 이탈하신 어떤 국민들의 주민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방송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이렇게 북한을 못 살고 가난하고 막 이렇게 너무 무식하고 막 이런 걸로 막 그리는지 너무 남한의 방송들이 좀 편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 문화의 어떤 우월성이나 너희는 열등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평화적인 통일 또 통일 이후에도 우리가 동질성을 회복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될 민족주의의 모습은 뭐냐? 선생님 보지 않아도 열린민족주의 같아요.
계속 열린민족주의 나오죠. 자, 세계화 시대에서 중요한 건요. 세계화 정신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내 거를 잃으면 안 됩니다. 내 거를 지켜야죠. 그럼 민족주의인데요. 그 민족주의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인류의 보편성을 추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친 민족주의가 아니라 열린 민족주의다. 2번 자민족 중심주의는 내 민족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4번 국수주의도 비슷하죠. 우리 문화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타적인 건 아예 밀어내는 거죠. 다른 민족을.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 뭐 배타적이고 이런 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요. 선생님이 준비했던 2회 기출문제였습니다. 점차 어떤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이런 느낌 좀 갖게 되시죠? 이제 3, 4, 5회를 푸시면서 거의 선생님과 1, 2회 했던 내용이 반복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3회 기출문제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